여당 전당대회가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이야기도 할 겸 오랜만에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쫓겨나시고 처음 보네요. 죽은 드셨어요? 그래서 겸손은 힘들다. 예. 아침에 잘 안 먹는데 예. 한 입만 먹으려고 했더니 맛있어서 다 먹었습니다. 보수 정당 대표로는 처음 나오신 겁니다, 지금. 그렇습니까? 네. 모신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제 전당대회가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대해서 사실상 의사 표현을 한 것과 마찬가지다 보니까 여당 내 이제 국민의힘 인사들은 여기에 대해 코멘트를 잘 못하더라고요. 대통령 개입한 거 맞습니다. 그죠? 개입한 거 맞는데 예. 저는 어제 잠깐만요. 대통령이 개입한 거 맞죠? 당무 개입 맞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잘 없더라고요. 당무 개입 막 고까지만 하셔라. 등록 전이니까. 근데 이제 어제 초선 의원들 65명 중에 48명이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저격했죠. 저격하대. 그래서 대놓고. 아니, 윤석열 대통령 어려운 시기 있었잖아요. 예. 임기 시작 6개월 동안 엄청나게 문제가 흔들리고 많이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초선들 입 딱 닫고 있더라고. 그래서 도대체 누가 초선 의원들한테 나경원 저격을 지시했냐? 뭐 용사는 아닌 것 같은데 누가 지시한 것 같죠? 윤핵관 같아. 제가 윤핵관 보고 예. 권선동 의원이나 장제원 의원 저랑 10년 국회의원 같이 해봤잖아요. 예. 그래서 겸손하지 못하다. 겸손하지 못하다. 그래서 국민 밉상이다. 국민 그래서 밉상이다. 권선동 의원이나 장제원 의원이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예. 당원들 한번 지지율 조사해 보면은 1~2% 나올 거다. 그러면 그래도 뭐 어쨌든 당원들 지지율이 20% 이상 나오는 후보한테 너무 그렇게 매몰차게 하면은 자기한테 다시 돌아온다. 정치라는 게 다 그때는 잘 옳은 것 같지만 돌이켜 보면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윤 대통령 의도는 아니라고 보지만은 뭐 다시 한 번 더 윤 대통령 의도는 아니라고 보지만은 윤핵관들이 좀 자중해라. 그 입 다물어라. 저 어디 가서 했더니 뭐 전화 왔더라고. 너무 심하게 하시는 거 아니냐고. 그럼 내 말고 보수 인사 중에 이런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나? 그렇죠. 나는 당신들하고 10년을 같이 국회의원 생활을 한 사람인데 인성부터 길러라. 인성부터 길러라. 왜냐면은 어디서 전화한 겁니까? 뭐 그거는 얘기 못하지만은 잘 아는 사람들이 저한테 아이고 뭐 재판도 받고 있는데 좀 그만하라 이러더라고. 그래서 권성동, 장제원 두 분이 인기가 없어요? 인기 없죠. 왜 없습니까? 뭐 그 인성의 기본은 배려잖아요. 남에 대한 인정, 자기하고 다름에 대한 인정이잖아요. 저 사람들은 뭐 제가 그 표현을 좀 심하게 하면은 한쪽에 꽂히면은 뭐 물불 안 가리고 가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심한 표현은 아닌데요, 그거는. 그런 부분들 원래 머릿속에 떠올랐던 첫 번째 표현은 다른 것 같은데. 너무 심하게 하면은 여러 가지로.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이 개혁 과제를 자꾸 들고 나오셔서 요거부터 마무리하고. 권성동, 장제원 의원이 인기가 없다 보니까 권성동 의원은 이제 물러났고 출마하려고 한다고 하다가 누가 해도 안 돼요. 누가 말렸겠죠, 그죠? 말렸겠고. 근데 권성동 의원 정도를 말리려면은 저 위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권선동 의원 스스로도 아 이거는 내 판이 아니구나. 그랬을 수도 잘못하다가 6명 중에 뭐 소위 다른 사람한테도 져버리면은 네. 자기 길도 없어지잖아요. 자, 그러면 장제원 의원도 말씀하신 이유로 내부에서는 인기가 없으니까 직접 나가지 말고 그러면 파트너를 하나 세우자. 그게 김기현 의원 아닙니까, 그죠? 그게 김장연대잖아요. 그래서 김장현대가 만들어졌죠. 중국산 김치지. 국산 김치. 김장연대라고 잘 나가다가 예. 저 김치 봤더니 뭐 약간 이상하더라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김장연대도 이제 그만해라.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후보들한테
현직 의원들 줄 서지 마라 예.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근데 왜 초선 의원들이 나경원 의원 저래하는데 정 비대위원장 가만히 있죠. 좀 공정과 상식에 맞게 비대위원장답게 좀 해라. 저는 뭐 나경원 의원에 대한 좋은 감정이 없습니다. 사실은 다 알아요. 정치하는 사람은 조원진 뭐는 나경원이나 유승민하고 좋은 감정이 없다. 다 알지만은 그래도 좋은 감정 없는데 왜 지금 옹호해 주십니까? 그럼 제가 옹호가 아니고 원칙 지키라는 거예요. 너무 한쪽으로 해가지고 가면은 아니 뭐 나경원 의원이 큰 힘 했어요. 뭘 했느냐? 뭐 흥행을 올렸잖아요.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렇게 주저앉히려고 하는 건 당무 개입 맞지 않습니까? 당무교회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정도로 노골적으로 당무 개입을 한 것은 여야 막론하고 없었지 않습니까? 몰라서 그러신 것 같아. 좋은 의미로 나쁜 의미로는 옆에서 수사거렸지. 누군가가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총선에서 사실은 공천권을 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답답하잖아요. 여소야대 전국에서 예. 이제 개혁 과제도 해야 되는데 여소야대 전국은 깨야 되겠다. 그렇게 여대로 만들어야 되겠다. 정석 비대위원장 말대로 다음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크립을 세게 진 거예요, 자꾸. 예. 이게 잘못하면은 내가 국정 운영이 어렵다. 그럴수록 좀 둘러봐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 당무 개입을 하고 있는 건데 뭐 지금 그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하지 마라. 더 이상 안 하시고. 근데 지금 어제는 비서실장이 직접 나서가지고 나경원 의원이 이것은 대통령 뜻이 아닐 거야라고 하는데도 대통령 뜻 맞다라고 하잖아요, 계속. 제가 사실은 윤석열 정부 시작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도대체 그 비서실장이나 국무총리 뭐 하고 있냐 위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들의 역할이 필요한데 그만두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이 윤 정부 도와주는 거다 했더니 지금 막 나서서 얘기하더라고. 여기 비서실장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도 뭐 비서실장이 직접 얘기할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이번 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것을 굳이 비서실장이 나서서 대통령께서 다 알고 했다. 그럼 대통령께서 알고 한 거지. 그 과정이 어떻게 됐느냐. 그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확한 내용들을 알고 했다고 믿읍시다. 그런데 하나는 누가 그 과정에서 이런 일들을 만들어냈느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 그런 판단을 하도록 누군가 옆에서 계속 뭐 계속 오른쪽 얘기만 하면 오른쪽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그런 얘기를 옆에서 부추겼을까요? 뭐 윤핵관들이죠. 윤핵관요. 그 중에서 특히나 뭐 김장연대 중에 한 사람 아닌가요? 지금 너무 바로바로 말씀하시네요. 지금은 윤 대통령 쪽에 제가 얘기를 한 게 이거예요. 아니 왜 당무 개입합니까? 나경원 의원이 당대표 된다 해가지고 임기가 4년 가까이 남아 있는 대통령하고 각을 세울 수 있는 그 정도로 나이스한 사람 아니다. 예. 그러면은 당선대가 올라오는 사람이 윤심이다 이렇게 그럼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놔둬야죠.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왜? 뭐 왜 이렇게까지 무리하는 거죠? 이준석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윤석 트라우마. 대통령 본인의 100% 뜻이에요? 아니면 혹시 부인의 뜻이 있다든가 아니면 그건 아니죠. 그래까지 가면 너무 많이 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가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뭐 다음 대통령 출마까지 얘기하겠어 내가 그래 가면은 민주당도 너무 작아지는 거 아니냐. 김건희 여사 문제에 뭐 사법적인 문제는 뭐 얘기할 수 있지만은 예. 나머지 뭐 옷 입은 거 가지고 뭐 군복을 왜 입었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따지면은 민주당이 더 어려워진다. 그 말이 그러니까, 아니라 지금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사실 혹독하게 하는 거잖아요. 같은 진영의 그 중진 인사 그리고 여성 정치인 중에 지금 사실은 대표급인데 이렇게까지 혹독하게 할 일이 아닌데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과 젊은 시절부터 알았죠. 부부끼리도 알죠. 그 사이에 관계가 나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경원 의원이 나는 반윤이나 기치를 건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취임식에도 초청을 안 했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상합니다. 근데 취임식 초청은 나도 안 받아서 못 받았는데 대표님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못 받을 수 있는데 취임식 초청을 안 한 데다가 그 이후로 어쨌든 장관급에 일을 시켰는데 갑자기 무슨 원수 목을 치듯이 이렇게까지 뺨을 때리면
이건 너무한 거, 이 감정이 실린 거 아닙니까 주목에? 그게 왜 이렇게 감정이 이 실렸나요? 방점을 예. 당 대표가 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으시겠죠. 김기현 지금 의원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그런 쪽에 너무 방점을 뒀다. 그러니까 일사불란하게 가는 게 맞다 이래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조용히 사람을 보내가지고 집에 불러가지고 저녁 식사하면서 이 수십 년의 관계인데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 너무 잘하시잖아요. 검사 때나 총장 때나 아무튼 좋은 점 그게 좋은 점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뭐 본인의 소신대로 간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은 뭐 서로 간의 이 소통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보다는 본인의 생각이 앞서는 분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분들은 본인의 맞서는 부분 자체를 좀 싫어한다고요. 나경원 전 의원이 낯서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대통령 선거 난 바란다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는데 그냥 정치인이 출마하려고 하는데 그게 그 죄도 아닌데. 용산에서 예. 이제 관료 그게 기후대사나 저출산 고령화사회 부위원장의 직하고 정치인 나경원의 관계를 혼돈하고 있다. 요거는 좀 명확하게 좀 끊어줄 필요가 있는데 지금도 뭐 사직하면은 사직하는 대로 놔두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표하면 뭐 해임을 하든 그거는 저는 대통령실의 고유 권한이다 이래 보지만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서고 또 거기에 초선 의원들이 다 나서가지고 40명. 이런 식으로 48명까지 나서서 그럼 초선 의원들이 제가 명단 다 봤거든요. 별로 뭐 그 나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윤 대통령 사람이냐 윤핵관 사람이냐는 거야. 저도 정치 오래 해봤잖아요. 예. 지금부터 벌써 김장연대가 성공했다 해가지고 공천에 줄 서는 거냐. 줄 서는 거죠. 모양이 별로 좋지 않다. 그러면은 48명이 다음에 공천 받는지를 좀 봐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좀 보여요. 그런다고 공천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다 주는 게 아니죠. 그 중에서 더 많이 떨어뜨린다고. 감사합니다 하고 정치는 그런 거예요. 저도 친박이라고 다 알려졌는데 이항구 공천위원장이 유승민하고 저하고를 같이 묶어서 떨어뜨리려고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누군가가 초선 누군가가 혹은 누군가가 48명을 줄을 세웠는데 그거 옳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리고 그 대표님 자주 나오셔야 되겠는데 죽도 마시잖아요. 예.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유승민 의원을 떨고 내려고 결선 투표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돌아가는 사정을 보아하니 나경원, 김기현 투톱으로 1, 2위로 진출할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죠. 지금 분위기상으로 보자면 결선에. 근데 이제 그러면 김기현 의원과 나경원 의원이 대결이 되면 유승민이나 안철수 표가 김기현보다 나경원 쪽에 더 많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상정할 수 있잖아요. 그거 제가 제일 처음으로 얘기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이 경선 룰 만들 때 잘못 만들었던 거지. 잘못 만들었죠. 왜냐하면 경선 룰 만들 때는 뭐 불안했잖아요. 예. 김기현 후보가 그것도 10%도 안 나오는데 존재감이 없었죠. 그때. 도저히 안 되니까 2등이라도 해서 결선 투표 가면 막 윤 대통령 뜻이 그렇죠. 또 뭐 분위기가 잡히면 그래 될 거다 했는데 이게 갑자기 경선 룰 바꾸고 나니까 유승민 의원의 존재가 없어지고 김장연대가 올라오잖아요. 예. 그냥 했으면은 100%만 했으면은 김기현 의원이 그냥 1등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함정을 하나 더 파놨는데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었어요. 나경원 의원을 너무 때리는 바람에 그럼 결국은 이제 나경원 의원이 나오면은 유승민 의원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올 것이다. 그 유승민 의원의 지지를 했던 10%에서 15%가 나경원 의원 쪽에 거의 다 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지금은 아마 나경원 의원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이 비슷하게 나오지만은 유승민 의원이 안 나오는 경우에는 표는 다시 다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김기현 의원하고 나경원 의원이 1대1 붙으면 어떻게 되느냐? 저도 모르겠어요. 대통령 선거의 박빙식으로 여기도 박빙 그러게 그 책임당원이 투표를 하는데 지지하는 사람은 그냥 김기현 의원 지지하는 사람 얘기를 해요. 나경원, 김기현 의원 외의 사람들 얘기를 안 합니다. 말을 안 하죠. 왜냐하면 책임당원에게 숫자가 딱 정해져 있고 명단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럼 까보면은
야 이거 51대 49 싸움 아니냐. 그럴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아졌어요. 결선 투표가 그렇게 지금 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안철수 의원은 기다려 보는 거야. 뭐 같이 갔다가 자기가 이기면은 다 그 사람들이 내 찍어줄 거 아니냐. 나경원 의원이 끝까지 달릴까요? 사법적 리스크만 없으면은. 홍준표 시장이 또 못 떠들더라고. 그래서 좀 홍 시장 대통령 후보까지 했던 분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뭐 지금 나경원 의원 뭐 그렇게 한다 해가지고 홍 시장한테 무슨 도움이 되냐. 나경원 의원 출마합니까? 저는 통화했더니 출마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 지금 시간이 한 4일 지났잖아요. 4일 전에 통화했더니 출마한다고. 네. 그때 제가 물었더니 너무 심하다. 너무 심하죠. 자기는 사실 그런 뜻이 없는데 네. 너무 심하다 이런 얘기를 해서 뭐 이제 조용하게 예쁘게 잘 정치하다가 이제 아스팔트로 투사하고 정치를 바꿔야 되는데 나경원 의원이 굉장히 인생 공부를 많이 하는 시점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안 나오면은 사실은 바보 되는 거죠 정치적으로. 뭐 그냥 돈도 좀 있잖아요. 안 나오면 그냥 외국 가시면 되지. 돈 없는 사람들이야 걱정이지 뭐 나경원 의원이 안 나온다고 뭐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대표님, 네, 오늘 첫 시간으로 하고 지금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자기 의사 표현을 대통령 뜻을 거스르는 걸로 비칠까봐 의사 표현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죠? 근데 대표님은 그런 거 없잖아요. 저는 뭐 할 얘기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아무튼 주변의 사람들을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 한 가지는 너무 뭐 권선동 의원이나 장지현 의원 같은 사람 말고도 강호에는 인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조 대표 같은 분. 저는 뭐 그 사람들이 불러주겠어요. 단지 그러긴 너무 멀리 가셨지. 제가 뭐 그 좌쪽에도 지키고 오른쪽도 지키고 있지만은 얘기할 소리는 해야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 경선은 이런 구도로 가면은 다음 총선 어렵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